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4년 9월 4일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일명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시되었어요. 오늘은 이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농경이 시작된 가시대예요.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고 그 다음에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락바퀴 물론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키워드 있죠.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예요. 자,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됐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청동기 때는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 신석기 때의 농경은 주로 밭농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톡이 있죠. 자, 이 시대의 생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간석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말 그대로 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교하고 날카롭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사신도 벽화를 그렸다라고 했는데, 이 사신도는 고구려 때 그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요 네 신을 그려놓은 벽화예요. 상평통보를 사용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고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죠. 철제 농기구는 철기시대에 나왔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와 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성계가 여러 장수에게 내가 글을 올려 위화도에서 회군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살펴보지 않고 최영도 듣지 않는다. 이에 군사를 돌려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 회군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성공해서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이성계랑 저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잡고 이제 그 다음에 조선 건국으로 이어집니다. 자, 나번에 보면 국왕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국대전을 교정한 후에는 대명률의 예에 따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가지고 이 경국대전을 다가오는 을사년 1월 1일에 반포하여 시행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경국대전 반포입니다. 이거는 성종 때예요. 조선 성종 때입니다. 자, 이 조선 초기 성종이 이제 그 조선의 체계를 완성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조선 건국 이후에 뭐 태조,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시기 사이에 이제 그런 왕들이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를 보니까 조선이 건국되었다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선지로 그 세종대왕이나 세조 내지는 뭐 태종 이방원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된 건 대한제국 수립되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건 이제 뭐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삼국 통일한 7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4.13 호원 조치가 발표되었다. 이거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요거는 이제 미국의 상선이 평양에 들어와서 이제 약탈을 하고 주민들을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이 배를 불태우면서 선원들을 죽이니까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를 세운 대조영이 죽자 시호를 고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들 무해가 왕위에 올라서 영토를 넓혔다. 쭉 나와 있어요. 자, 대조영 보면은 이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발해. 자,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발해에 대해서는 이제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 자주 나오는 게 주자감이라는 그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있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성기 시기에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게 발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회의가 있었다. 신라죠. 고구려죠. 죄송합니다. 제거회의는 고구려예요. 골품제를 운영하였다가 신라죠. 그 다음에 식목 도감을 설치한 거, 요거는 이제 고려입니다. 의식행사 관련된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이건 이제 금관 가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5세기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 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고려시대 대외관계인데, 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 윤관하고 관련이 있겠죠.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서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건 이제 몽골 시기. 이건 이제 끝나고 나서 원 간섭기로 이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려시대에 다른 대외관계가 뭐가 있었는가? 이제 뭐 거란의 침입, 내지는 뭐 왜구, 홍건적 침입 같은 게 있어요. 10세기랑 11세기가 거란, 그 다음에 12세기가 여진, 13세기가 몽골이고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겠죠. 자,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거란군을 물리쳤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이후에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돼요. 요거까지 같이 흐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와 당의 침공을 막아냈다라는 거는 고구려, 일본과 재물포주약 맺은 거는 이제 뭐 조선인데, 이게 이제 그 이모군란 이후에 맺게 됐죠.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킨 나라는 백제고요.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 이것도 국왕 고종이죠. 아관 파천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지난 무신년 문충공 이원익이 경기도에 처음 가를 시행했는데, 그 후 김육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 제도를 충청도에 시행할 계획을 반나주로 궁리했다. 자,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을 거뒀다. 그리고 옷감을 징수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내셔야 합니다. 토산물에 대한 그 폐단, 박납의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 나중에 동전까지 이렇게 내게 된 거예요. 이 제도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자, 이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이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법이에요. 이 대동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토산물을 이제 이렇게 받질 않고 나라에서 토산물을 직접 상행위를 통해서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상인, 즉 공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 공인들이 상업활동을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자,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돼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업도 발전했고 수공업도 발전했고 광산, 채굴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농업 쪽에서도 상품 작물 재배 같은 게 활성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삼백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 삼백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 발달했어요. 밀가루, 면화, 설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삼백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생산물이 전부 다 하얗기 때문에 삼백산업이었어요. 자, 노급이 폐지된 거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초기 신문왕의 정책입니다. 왕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시행했죠. 자, 거중 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거는 이건 조약 중에 조미수 통상조약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중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조약을 맺은 미국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와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거중 조정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줬던 적은 없어요. 자, 회사 설립 시 총독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요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회사령. 회사 설립 허가제인데 이 회사령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쌍성의 이자춘이 와서 아련하니 맞이했고 조용히 합세한 후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왕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더 있어요. 신돈이 왕에게 전민 변정도감의 설치를 청하였다. 자, 쌍성 총관부 공격, 전민 변정도감 설치 누굽니까? 이건 고려의 개혁 왕이었던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반원 자주 정책이에요. 이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게 원 간섭기 시기라 그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 겁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이 정동행성이 그 원나라가 원래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해놨던 기구인데 일본 정벌 실패한 후에도 이걸 남겨놓고 고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시행하는 기구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이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시켜 버렸다. 반원 정책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후대 왕이 후뇨 10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입니다.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거는 이제 갑오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1차 갑오개혁 때의 실행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요건 이제 백제 성왕 때의 일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한 거는 영조가 시행했죠. 자, 7번. 가석권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혼례 절차를 기록한 의궤의 일부입니다. 이 의궤는 본래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가때 약탈당한 후 2011년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해서 일어났다. 요거 통해서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병인 양요. 아까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선지에. 그거는 이제 신미양요로 이어지죠. 근데 이 병인박해를 구실로 나온 거는 병인양요입니다.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고 신미양요는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의궤는 이렇게 이제 행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림이나 글로 기록해 놓은 서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걸 갖다 이 프랑스 애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이게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온 것도 사실은 그 대여, 임대 형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프랑스 거를 우리가 빌렸다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약탈해 간 거를 그 작물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작물을 원래 주인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이 의궤를 반환받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라는 분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이거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북로 군정선은 김좌진 장군께서 이제 지휘하셨던 부대죠. 그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주력 부대. 자,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거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과정에서 나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이제 맺은 조약이죠. 이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 조약이 유효한 상태죠. 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한 전쟁, 이거는 임진왜란입니다. 자, 8번.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남의 유생들이 2만 손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만인 소를 올렸다는 건, 자,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열강들의 문호 개방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더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거를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적국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미양요 말씀드렸죠. 적이에요. 근데 적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적하고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막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그 미국하고 수교를 해라라는 책 때문이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조선책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제 수신사도 나갔던 김홍집이 그 황준원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이 쓴 책을 들고 와요. 근데 거기에 미국과 수교해라라고 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영남에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비주류 세력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조미소 통상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9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하여 창립하였다. 이상제를 초대여정으로 추대하였다 나왔는데 특히나 이 두 번째 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하여 창립하였다. 이거 이제 민족협동전선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 융합하기 힘든 이 두 분들이 연대해가지고 창립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단체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체라는 겁니다. 이 민족협동전선단체 하면은 신간회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신간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신간회가 결성된 다음에 뭐 했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전국에 알리면서 이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단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가 연대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신간회의 그 강령 중에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거, 요거만큼은 좀 기억해 두십시오.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이게 아마도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그 중요한 행동 강령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요 강령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거는 그 조선어 학회입니다. 오산학교랑 대선학교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건 신한청년단인데, 이때 파견된 대표도 김규식, 이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를 주도하였다. 이건 단체로 보면 한인애국단이고, 이 단체에 소속되어 계셨던 윤봉길 의사가 이제 실행을 하셨죠. 자, 10번 갈게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일본이 가해 체결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빼앗은 후, 외교권을 뺏었대요. 매우 중요하죠. 통감 불영으로 한국이 여권 규칙을 공포하면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외교권을 빼앗았다. 통감. 이게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에서 나왔던 조항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예요. 그러니까 통감부 설치해 놓고 이제 통감부령을 발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권도 이제 발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삼국 간섭을,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을사늑약을 하면서 고종은 이거 부당하다,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이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에 특사를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이후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헤이그의 특사로 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회의장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일본은 야,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놈의 특사야 하고서는 고종을 갖다가 왕에서 강제로 끌어내리죠. 강제 퇴위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 요 관련된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를 조선 땅에서 완전히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동반도를 또 청나라로부터 받아요. 근데 이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한테 야, 너가 뭔데 요동반도를 니네가 가져가냐? 나가! 하니까 이제 일본이 하잇!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관리하게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삼국 간섭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이 또 이를 빠득빠득 갈고 10년 있다가 러시아까지 이제 이겨버리죠.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자, 국본론이 대두하는 배경, 이거는 병자호란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 중에 체결된 거, 요거는 이제 체결된 거는 전주 화약이에요. 이제 정부가 농민군들하고 급하게 이렇게 이제 화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화해하자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면서 거기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자,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요거는 텐진 조약인데요. 왜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냐면 이게 갑신정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신정변 그 상황에서 청나라가 진압하러 왔다가 급진개합파를 도와주던 일본하고 이렇게 교전을 벌이게 돼요. 조선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불사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청나라랑 일본 두 나라가 전부 다 야, 우리 같이 나가자 하고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둘 중에 한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딴 나라한테 먼저 얘기하자. 요거까지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로부터 10년 후에 청나라가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려고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온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번.
밑줄 친 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11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그 3등급을 위한 한국사 그 기본 강의를 이제 다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장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3등급 목표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이 장정인데 곡물 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공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선포하더라도 일본의 항의로 처리되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 배상금도 지불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정에는 그 반공령에 관한 게 들어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건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반공령에 관한 게 들어간 장정은 조일통상 장정입니다. 이게 이제 1883년에 일본하고 맺었어요. 그 전에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죠. 그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을 허가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일본도 야 우리도 해줘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맺었던 강화도 조약이나 뭐 그 후에 맺은 조약들에 의하면 이제 조선은 일본하고 이렇게 그 쌀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곡물 유출이 가능한 상태였고 심지어 관세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 맺을 땐 최혜국 대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는 미국에 제일 먼저 최혜국 대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무역을 이제 허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도 이런 거 해줘라라고 하니까 조선에서 야 그러면 이제 관세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도 집어넣고 우리 쌀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방공령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협의 끝에 나온 게 바로 이 조일통상 장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일통상 장정은 그 전에 강화도 조약을 좀 보완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관세 들어가고 일본이 요구한 최혜국 대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고자 했던 방공령이나 관세 같은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최혜국 대우 규정을 포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미국한테 먼저 최혜국 대우를 줬는데 이제 일본에게도 최혜국 대우를 주게 됐다. 이게 이제 조일 통상 장정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거 요건 이제 한일 의정서예요.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의 배경이 된 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인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목표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경제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개발을 위해서도 기본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일본하고 그 한일 협정을 맺어서 뭐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차관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 파병이나 그리고 이제 독일 쪽에 파독, 광부, 간호사, 독일 쪽에 광부, 간호사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경제 개발을 막 추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간도를 청해영토로 인정한 거는 간도 협약이에요. 이게 1909년인데 우리나라가 이때 외교권이 없으니까 일본이 그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그 영토권 분쟁을 일본이 나서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간도 너네 땅이야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게 간도 협약이고, 부산과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근거가 된 건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2번. 밑줄 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조선도 태양력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양력을 보면 이게 알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육일준 등으로 구성된 내각이 주도한 개혁의 일환으로 태양력을 쓴다. 그 다음에 연호를 건양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태양력이나 건양, 연호 같은 걸로도 알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을미사변 이후 구성된 내각이 주도한 개혁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을미개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을미개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 키워드는 뭐냐면 단발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머리 잘라라. 그 전에 이제 상투 틀고 있었잖아요. 머리 잘라라. 이게 이제 단발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양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신체 밟은 수지부 부모님한테 받은 걸 어떻게 자르라는 거냐 막 이게 의병이 그래서 일어난다 했대. 을미 의병.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의병이 결성이 된 거예요. 자,
태학이 설립되었다. 이거 고구려 시대, 특히 소수림 왕입니다. 율령, 불교, 태학. 그 다음에 신라 시대의 버프왕도 율령, 불교는 똑같아요. 근데 태학은 이제 소수림 왕만, 고구려만의 그 기관이다. 대학교죠. 고구려만의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제가 실시된 건 고려시대의 광종, 당백전이 발행된 거는 흥선대원군의 집권 때, 원수부가 설치된 건 이제 요걸로부터 이제 3년 후 그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을 때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조사하여 올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강제 동원됐다. 식량이나 금속류가 공출되었다. 그 다음에 가. 자,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 1930년대입니다. 이때 국가총동원법 말고 또 한 가지가 민족말살 통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게 바로 이 강제징용, 그 다음에 이거 공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의 노동력 수탈, 이제 뭐 정신대 내지는 위안부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여성들의 그 수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말살 통치 관련해서는 이제 황국신민 서사 암송, 이게 가장 자주 나왔는데 이 시험에서는 이거 대신에 다른 게 나왔죠. 신사참배. 그리고 또 하나는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성하고 이름을 만들어라 라는 게 창씨 개명입니다. 자, 신사참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자, 별기군이 창설된 건 1880년 통리기무 아문이 세워진 이후에 그 개화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식군대가 바로 별기군이죠. 비변사가 설치된 거는 이제 삼포외란, 이게 중종 때 있었는데, 조선 중종 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다가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나면서 이제 최고 정치기구가 되죠. 자, 조선 태영령, 이건 1910년대 때리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관민공동에서 헌의육조가 결의되었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갈게요.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919년 3월 1일에 창간한 신문이래요. 자, 이 연도 날짜 보면은 이 운동 나오죠. 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싣는 등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이 운동을 보도하고 있다. 자, 이 운동은 바로 3.1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이 3.1운동은 그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민족 자결주의나 윌슨 미국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나 아니면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고, 얘가 영향을 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답이 4번입니다. 너무 길어서 안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910년대 요 3.1운동 이전까지는 무단 통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형, 그 다음에 헌병 경찰제,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선생이 칼 차고 수업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한국 사람들을 찍어 누를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 이건 진짜 교묘하게 우리 한국인들끼리, 민족끼리 이간질시키는 그런 통치였어요. 자,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거 하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고려시대 문벌 때 있었죠.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동화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버리는 사업.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이제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얘기죠. 1987년에 있었고,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요거를 겪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야, 서양 놈들하고는 수교하면 안 돼 라는 의지를 담아서 세운 비석이 바로 척합의입니다. 15번 갈게요.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쌤은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지청천 총사령이 이끄는 가에 입대하셨다. 어떤 역할을 하셨냐 그랬는데,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하고 협동하여 계획한 국내 진공작전 수행을 위해 통신병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하고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이 나왔다. 이 부대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 이 미국 OSS하고 국내 진공작전 추진한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작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 한국 광복군이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인도 미얀마 투입 아니면 국내 진공작전 추진이에요. 저 미국 OSS랑 협력까지는 기억하시고 국내 진공작전 추진입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 광복군,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 결성한 후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했죠. 이 국내 진공작전은 그 실행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행 예정일이 1945년 9월이었는데 그 전에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해설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분 중 한 분이네요. 방정환 선생님. 호가 소파,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 하면은 어린이, 이게 떠올라야 돼요. 어린이날 재정 주도, 잡지 어린이 창간 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방정환 선생이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 이런 단어 쓰고 막 어린이날 만들고 이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끄셨던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바로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에요. 이 천도교, 동학이죠. 동학이 이름을 바꾼 종교인데 이 천도교는 사람을 매우 중시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런 교리를 갖고 있으니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교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를 분석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재물포 조약 그리고 이제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 체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독립문의 건립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보당 사건,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조봉암이라는 요 진보당의 그 당대표를 이제 사형을 시켰던 사건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 그 독재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정치랑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뭐냐면 박정희 등 그때 이제 군부 세력들,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은 그 군부 세력들이 국회를 대신하여 설치한 기구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휴전선 나그네라는 노래인데 이 휴전선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 전쟁이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전쟁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6.25 전쟁이죠.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죠? 인천 상륙작전 전개되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밀려요. 그랬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완전히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다시 밀고 올라갑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중국군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또 밀려요. 그래가지고 흥남 철수나 일사후퇴. 흥남 철수는 이제 그 아래 지역까지도 이제 중국, 북한한테 전용당한 상황에서 이 흥남 항구에서 배로 이제 포로들과 물자들을 실어 날랐던 작전이에요. 그리고 일사후퇴는 이제 1월 4일 날,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이제 그 38도선 위아래로 계속 공격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정전협정이 53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조선 순조 때
그 세도 정치 시기 때 삼정문란하고 평안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로 일어난 거고, 미스야 협정은 1920년대 25년에 그 일제가 만주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독립군 발견해서 보내주면 돈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때는 이제 일제뿐만이 아니라 중국군들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죠. 이때 이제 독립군 그 대한 독립군단이 러시아 자유시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많이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유시 참변 때문에 다시 만주로 왔는데 미스야 협정 때문에 또 발이 묶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제 그 유신 체제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대통령 뽑는 그런 이제 기구였어요. 물론 이제 다 이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거수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최규하 대통령, 그러니까 11.6 사태 이후에 이제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되는데 그때까지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계속 활동을 합니다. 자, 18번. 다음 연설을 발표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첫 줄에 키워드가 나오네요.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즉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자, 이 대통령 누굽니까? 매우 중요한 업적이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김대중 정부 관련해서는 이제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평화적이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었어요. 이게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정권 교체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여당 후보가 됐든가 아니면은 평화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다수를 얻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MF를 극복했다도 김대중 정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 관련돼서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이제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요거는 우리나라 광복 직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과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협의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 열어가지고 너네 두 나라가 해라. 이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가 된 거죠. 남북 기본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도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이 두 가지는 노태우 정부 때 통일 관련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9번 갈게요. 가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쭉 읽다 보시니까 대학 교수들이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거리를 나섰대요. 예.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다라고 외쳤고, 이거의 배경이 된 3.15 부정선거에 주목하고 그 주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 및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를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하면 나오는 민주화 운동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거 바로 4.19 혁명이에요. 이 3.15 부정선거, 그 부통령, 그러니까 여당 쪽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었는데 이 이기붕을 찍은 표가 뭐 어떤 한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 숫자보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투표할 주민이 최대 100명이에요. 이제 성인들이 100명 살고 있는 마을에 이기붕 표가 150표가 나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반장선거도 이따위로 안 한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까지 이제 발표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아주 대규모의 운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혁명까지 이름이 붙게 된 게 이때 이제 이승만이 결국 하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내각 책임제의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요. 자, 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헌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실행이 됐는데 이게 딱 1년 가죠. 그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개혁법을 제정한 거는 재헌국회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농지개혁법 시대는 이승만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농민분들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 거죠. 그게 이제 이때 토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광복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된 거는 유신 시대예요. 유신 체제 반대하면서 발표한 구국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었다. 1920년대 형평운동이죠. 자, 20번. 밑줄 친 공포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꽤 어려웠을 겁니다. 자, 국회 의결을 거쳐서 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 헌법 개정의 건을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자, 쭉 읽다 보시면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대통령은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하나다라고 한다. 이거 이제 바꾼 거예요. 요 앞에 문장을 갖다가 요 뒤에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3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거구나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헌법은 그래서 삼선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자, 삼선 개헌은 언제 있었냐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사실 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지지도 꽤 높았던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꾼 겁니다.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하겠다라고 이제 헌법을 바꿨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한 번 더 맨날 뭐 4선 개헌, 5선 개헌 할 거 아니니까 유신 체제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박정희 정부가 유신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행된 2025학년도 9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즉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다 보니까 꽤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게 수능 때도 똑같이 나올 만한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